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를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우선 사진 한 장 보시면은 저게 7세대 드릴십입니다. 최신 버전이죠. 쉘이 저 드릴십으로 아프리카 남미비아 그 해상에서 새로운 경질류 유전을 최근에 발견했다는 뉴스입니다. 그 쉘이 45%, 콰타르 에너지가 45%, 남미비아 국영회사가 10%그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유건, 가스건, 그리고 캐 내기만 하면 달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바닷속 어딘가에 달러가 묻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묻혀 있는 건 확실한데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어디에 달러가 묻혀 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게 그 기계가 바로 드릴십이죠. 그래서 저걸 가지고 캐내는 사람이 달러 주인이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삼성이 가지고 있는 재고 드릴십도 7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즉 삼성의 재고 드릴십도 여전히 현존 최신 사양이라는 겁니다. 웬고하니 저거 만든 이후에 새롭게 발주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유가가 60불 넘어가면은 드릴십 사서 그 탐사해서 그 팔면은 이익이 남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60불이라는 건데 지금 유가가 90불 근방에서 놀고 있으니까 앞으로 분기마다 최소한 하나씩이라도 팔리기를 학수고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인플레이션 감안하면은 지금 삼성이 가지고 있는 저 드릴십 그 재고 자산도 재평가 받아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과거 70년대, 80년대 그럴 쯤에 인플레이션이 극심할 때는 한 번씩 그 기업들이 재고자산 재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주가 그 호재로 작용하고 그랬었습니다. 조선산업 슈퍼사이클 2년째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특히 한국이 압도적 경쟁력을 가진 가스 운반선 LNGC 요거 수주에 이제 관심이 많은데 금년 들어 현재까지 이 가스 운반선 시장 요거 한번 체크해 보고요. 삼성중공업 수주 상황 또 투자 쟁점 이런 거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21년 1분기 작년입니다. 21년 1분기 삼성중공업이 7건 수주 공시에서 총 5조 5천억 수주를 했습니다. 작년 1분기에. 같은 기간에 현대는 4조 2천억, 대우는 1조 8천억 수주를 했었죠. 그래서 공시 기준이기 때문에 현대하고 대우는 기본적으로 방산 그 수주도 포함되고요. 방위산업 수주도 포함되고, 즉 군함 만드는 거 이것도 포함되고, 현대는 그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삼호 이거 다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수주를 비교할 때는 언제나 이거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가스 운반선 수주 가격을 보면은 삼성이 1,993억 원 한 척 수주했고요. 현대사모가 1,989억 원에 또 한 척 수주했습니다. 즉 2천억 원이 안 됩니다. 물론 그 LNGC 그 구체적인 사양에 따라 가격 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언제나 그 염두에 둬야 하는데 그 세세한 그 순종별 그런 그 구체적인 가격 차이 이런 것보다는 추세가 가장 중요하겠죠, 우리는. 근데 작년 2분기에는 삼성중공업이 2건 9천억 수주에 불과했고요. 가스 운반선 신주 그 수주 가격은 2,085억 원 이렇게 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작년 2분기 현대하고 대우는 각각 5조 4천억, 3조 9천억 이렇게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반기로 보면은 대략 키를 맞춘 거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후에 작년 3분기, 4분기 매우 좋았죠. 본격적으로 아마 호황이 시작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기간에 삼성이 3분기에 3조 1천억, 4분기에 4조 5천억 이렇게 수주를 했습니다. 현대도 수주 랠리를 보였고요. 작년 3분기, 4분기에 상대적으로 대우가 좀 부진했던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 시기에 가스 운반선 수주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해서 삼성의 경우 3분기 10척 수주해갖고 평균 2,298억 원이었고 4분기에 9척 수주했는데 평균 2,435억 원이었습니다. 엄청 오른 거죠. 그런데
이제 금년 시작하면서 결국 시대적 특성이 에너지 전환, 에너지 대전환 시대이고 또 IMO 탄소 배출 규제 계속 지속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시대적인 특성인데 IMO의 탄소 배출 규제라는 거 이거는 미리 타임 스케줄이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그래서 2025년, 2030년, 2050년까지 계속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선종보다는 가스 운반선 LNGC에 대한 기대를 당연히 많이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당연합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전체로는 이러한 기대가 옳았다,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나오고 있죠. 22년 시작되면서 현대가 LNGC 5척을 수주했습니다. 수주 가격을 보면은 2,595억, 2,488억, 2,548억, 최근에 2,673억 원 한 척당 가격이 이렇습니다. 대우도 LNGC를 5척을 수주했습니다. 지금 한 40일 지났습니다. 금년 들어서 1분기 끝난 것도 아니고 반도 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같으면은 3개 회사를 더한 겁니다. 현대사모,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다 더한 게 다 해서 5척인데 대우는 혼자서 5척 수주했으니까 완전 대박이네. 대우가 대박입니다. 그런데 대우도 척당 가격이 2,510억, 2,477억, 2,625억 원 이렇게 최근 수주 가격이 전부 2,600억 넘었습니다. 2,700억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중공의 후동중화 가스 운반선 수주한 거 이거는 형식은 일본 밑저희 MOL 이렇게 발주자는 형식은 MOL이라고 되어 있지만 수주 계약 후에 바로 중공기업이 용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은 중공이 발주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석을 안 하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후동중화 관련된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그때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린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실질은 중공이 발주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발주 계약 이면으로 MOL과 용선 계약 맺는 조건이 붙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수주 공식 뉴스 나오고 난 이후에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용선 계약 맺는 사진과 뉴스가 같이 나왔습니다. 사진도 제가 캡처를 해뒀는데 영양가가 없으니까 일단 이 정도로 정리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1분기에 가스 운반선 2척 발주된 것과 비교하면은 금년 1분기에는 지금 반도 안 지났는데 대략 한 40일 만에 10척이 수주가 됐습니다. 한국 전체로. 가격도 저가하고 고가를 비교하면 1989억 원이 2673억 원 이렇게 단순히 보면 34% 이상 폭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가스 운반선 시장은 수량도 증가하고 있고 척당 신조 가격도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잠정 평가를 내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전 영상에 올릴 때 로이드 성급의 가스 부문, 글로벌 가스 부문 전문가 이분이 자기 에세이를 쓴 거 그게 이제 보도가 돼서 이걸 제가 소개를 했는데 요지는 이거였죠. IMO 규제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가스 운반선 쇼티지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분석을 했었는데 이게 향후 대략 한 적어도 5년 이상 이 시장 조선산업의 특성이 아닐까. 즉 조선산업 슈퍼사이클은 특히 가스 관련 가스 운반선이나 FLNG 이런 가스 관련해서 진행될 가능성을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중공업은 도대체 수주를 안 하고 노는 건지 아니면 지금 수주를 못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고사를 지내고 안달을 하는 것인지 상당히 지금 궁금한 상황입니다. 대우하고 현대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이 삼성은 뭘 하는지 말이죠. 그런데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 결론적으로
이 수주산업 특징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분기별 또는 반기별 또는 연간 전체를 보면은 결국 작년처럼 이제 키 맞추게 될 가능성 매우 높고요.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삼성중공업은 가스 분야 유독 그 경쟁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 대우 못지않은 오히려 더 나은 이런 그 가스 운반선 분야에서 가스 관련해서 더 나은 성적을 연간으로 보면은 여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다들 수십 년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장기간 단골도 있잖아요, 단골. 그래서 현대하고 대우의 단골들이 원래 미리 발주했을 가능성도 높고요. 뭐 이렇게 위안을 한번 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은 주가 흐름 지금 삼성중공업 포인트를 맞춰서 보는 겁니다. 1월에는 글로벌 시장 전체가 지금 깔아앉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같이 조정을 받은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으면은 쭈쭈 기회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뭐 그런 자세로 임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가끔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었습니다. 연휴 이후 탄력 있게 이제 회복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수주 랠리를 펼치는 그런 현대 대우보다는 탄력이 좀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조선업 슈퍼사이클은 삼성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고, 가스 운반선 분야 경쟁력은 저는 뭐 삼성이 가장 우수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또 가스 관련되는 포트폴리오도 삼성이 가장 우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비록 수주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여전히 견조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수급을 한번 보면은 외국인들은 12월에 뭐 시장 전체에 강한 순매수 보였고 거기에 맞춰서 삼성중공업도 아주 강하게 순매수 쭉 펼쳤습니다. 12월에. 그러다가 1월 17일부터 대략 10거래일 정도, 즉 1월 말까지 매도세가 아주 강력했죠. 이거는 글로벌 시장 폭락 과정에서 같이 대응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요. 그래서 1월에 특히 조선산업에 특별한 뭐 리스크가 어떤 체계적인 리스크가 새로 발생했다. 그것 때문에 빠졌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산업의 슈퍼사이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글로벌 시장, 주식시장이 폭락했으니까 그게 이제 따라간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2월부터 다시 외국인들 강한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공매도 상황을 보면은 11월 이후 1월 11일까지 계속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아주 숏 커버링 진행됐던 것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영상을 이전에 한번 올렸었죠. 1월 12일부터 조금씩 공매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월 28일까지 대략 뭐 한 2주 정도 전체적으로 대략 한 300여만 주 이렇게 공매도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게 1월 27일 날 113만 주 비교적 크게 공매도 왕창 실려버렸는데 요거 완전히 물린 것 같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물린 것 같습니다. 아주 고소미 맛입니다. 왜냐하면 28일부터 주가가 이제 비교적 크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숏 커버링 해야겠죠. 뭐 신용거래는 매우 허접해 보입니다. 매우 허접해 보입니다. 폭락 과정에서 대응을 전혀 못한 것 같습니다. 빵점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반대 매매도 당했고요. 겁먹고 팔아버리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 손절했겠죠. 그래서 1월 17일경부터 신용거래는 그전까지는 쭉 늘어나다가 1월 17일경부터 찔끔찔끔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응도 늦었죠. 폭락한 다음에 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거래 요 최근 평가는 매우 못했다, 빵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간단하다고 봅니다. 바이 앤 홀드라고 봅니다. 저는 바이 앤 홀드라고 봅니다. 지금 상승 초기 단계라고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물량을 매집할 수 있는 호기가 아니겠는가?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시각입니다. 조선업 슈퍼사이클 그거는 지금 당분간은 가스 운반선 또 FLNG 이런 가스 관련해서
진행될 가능성 매우 높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신조 친환경 선박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야 하는데 특히 주목되는 게 그 가스 관련 그 배들 아니겠는가. 그다음에 에커 이산화탄소 관련 그 운반선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요 전부 다 그 기술 혁신 집중시키고 해서 고부가 가치 이익 많이 남기도록 이렇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삼성중공업은 여전히 가장 선호 종목 아닐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 같으면은 현대중공업이 매우 그 좋지만 현대는 현대중공업 지주,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뭐 현대미포 여기 뭐 현대사무소 또 IPO 시킨다 그러고 5개로 지금 쪼개서 갖다 팔았습니다. 이거 지금 시가총액을 평가를 하려면은 분석을 하려면 이 5개 다 일단 더해갖고 지분구조 따지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매우 짜증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관심 종목에서 제외입니다. 대우는 또 나름대로 또 고유한 리스크가 많고요. 그래서 저는 뭐 조선주 중에서는 삼성중공업이 가장 낫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2월 삼성중공업 수주 가능성 뭐 누가 알겠습니까? 2월 달에도 수주 못할 수도 있죠. 저는 1월에 분명 한 건 하려고 했는데 역시 틀려버렸고요. 빗나갔고요. 기대가 실망이 돼버렸고 2월도 기대는 하는데 실망될 수도 있죠. 수주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월에 수주를 한다면은 가령 이제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수주 공시 확률은 13분의 1로 지금 증가했고요. 내일은 12분의 1로 증가합니다. 만약에 2월에 수주를 한다면은 뭐 그 공시될 확률이 오늘 있을 확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갈수록 그날 수주 공시 확률도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건 뭐 누구나 이런 생각 다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그 수주 공시는 주가의 가장 큰 호재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그 매출이 어떻다 하는 거는 그 전부 다 일반 뭐 자동차나 이런 뭐 반도체나 이런 거하고 전혀 달라갖고 매출은 나중에 확인되는 것일 뿐이고요. 별 의미가 없죠. 매출 분석은 조선산업 분석하는데 매출 분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수주죠. 그래서 오늘의 수주가 내일은 매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주 공시가 주가의 가장 큰 호재인데 이건 모두가 다 아시려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수주 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이 수주 정보를 누가 제일 많이 알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삼성중공업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엇을 어디에 얼마나 언제 발주할 것인지 이거 결정은 발주자가 가장 먼저 알고 있겠죠. 걔네들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걔네들이 결정하면은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이제 삼성중공업이 가장 먼저 알고요. 삼성중공업은 알면은 기본적으로는 그 공시 관련 규정에 따라서 바로 공시를 해야 합니다. 그거 숨겨놓고 자기끼리 하다가 큰일 나죠. 그래서 삼성중공업보다는 발주자가 가장 먼저 알고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발주자와 가장 가까운 세력들이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 보면은 발주자들은 말이죠. 그래서 발주자들은 발주 결정하기 전에 지가 발주 넣을 회사 그 주식 매집을 해두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발주 공시가 되도록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가 말이죠. 슈퍼랠리 진행 과정에서 앞으로 크게 상승한다면 뭐 얼마나 오를지 크게 상승한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백값은 저거 주가 상승으로 충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앞으로 한 2년 또는 3년 후에 이제 배를 인수를 받는데 그때 잔금 치러야 하는데 그 잔금은 말이죠. 지금 주식 투자해 놓으면은 그 주가 상승으로 백값 충당하도 남지 않을까? 저 비싼 배를 공짜로 얻는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